자, 좀 전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배웠는데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자, 운동량은 P로 나타낼 거고 공식이 뭐였죠? 그렇죠. M 곱하기 V였다. 맞아? 네. 그런데 우리 질량에는 방향이 없지만 속도에는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운동량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건 여러 방향을 따지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플러스면 이쪽이 마이너스라서 더할 때 방향을 꼭 곱할 때도 방향을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충격량에 대해서 배웠죠. 충격량은 기호가 뭐였죠? 대답 I. 그렇죠. 공식은 F 곱하기 T였습니다. 시간에는 방향이 없었으니 F는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얘도 방향이 있다. 이것도 방향을 좀 고려해라. 그러면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일 거고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일 거다. 이런 얘기했고. 자, 하나 더. 충격량은 뭐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어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 그지? 변화량이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공식. 충격량 I는 FT는 이거 다 써야 됩니다. 항상 다 쓸 수 있어야 돼. 는 MV-V0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니까 나중 충격량에서 처음 충격량을 빼는 거죠. 미안합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쓰면 돼. 델타 P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서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왔죠. 그래프가 힘과 시간 그래프야. 다시 힘과 시간 그래프야. 자, 이렇게 나와도 밑면적을 구하면 이 시간까지의 충격량이 될 거고 얘도 이 시간까지의 충격량이 된다. 물론 이렇게 나와서 구하라고는 안 하겠죠. 대소비교 정도만 나오죠. 누가 더 크니 작니.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자. 가로 곱하기 세로가 T하고 F를 곱하는 거니까 충격량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걸로 충격을 받는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 막대기가 일정한 질량과 속력으로 나한테 와서 여기서 0이 될 거야. 그러면 선생님의 손바닥이 받을 충격량은 이 막대기의 붓이죠, 붓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얘가 처음에 갖는 속도가 클수록 여기서 0이 될 거니까 변화량이 크고 나는 많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한테 충격으로 올 거라면 이제 때릴 거야. 때리는데 이렇게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때리면 안 돼, 그지? 선생님도 절대 때리지 않는 사람이죠. 이렇게 하고 엉덩이를 누가 때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맞죠? 이렇게 가면서 맞습니다.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면 야구공을 받을 때도 가만히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뒤로 빼면서 받죠. 왜냐면 그냥 받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이렇게 빼거든요. 이건 뭐냐면 얘를 칠 때 어차피 0이 될 건데 시간을 길게 해서 F를 줄이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정해져 있다면 시간을 좀 길게 해보면 어떨까? 자, 지금 하는 얘기 들어봐. 여기에 달걀을 넣을 거, 달걀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달걀 2개를 넣습니다. 달걀이야. 둘 다 날 달걀인데 어차피 바닥까지 오면 둘 다 깨질 겁니다. 둘 다 자연낙하를 시킨다면 속도가 점점점 빨라질 거야.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똑같고 얘들이 이 바닥에 나와서 속도가 0이 되면서 깨질 건데 0이 되기 직전의 속도는 둘이 같다. 직전의 속도는 여기까지 얘가 9.8m/s 하면 얘도 9.8m/s 거고 얘가 100m/s 거면 얘도 100m/s. 왜 똑같은 애잖아, 그치? 같은 높이에서 떨어질 거니까 둘 다 자유낙하를. 그런데 여기서 딱 부딪히면 둘 다 속도가 얼마가 될 거야?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 왼쪽에 있는 A 달걀과 오른쪽에 B 달걀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
여기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똑같고 질량도 똑같고 나중에 0이 되는 게 똑같으니 변화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즉 A와 B 달걀은 충격량이 똑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그래서 얘는 팍 깨질 거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방석을 놨어요. 이렇게 방석을 놨어요. 그러면 여기 떨어지면서 쿠션이 역할을 하니까 쑥 들어가면서 어차피 0이 되긴 할 건데 쑥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겠죠. 무슨 시간이 길어지냐? 충돌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쪽은 예를 들어서 충돌 시간이 1초, 0.1초라면 이쪽은 1초가 됐다. 이렇게. 그러면 충돌할 때 힘, 충격을 받는 충격력이 얘가 100N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얘는 10N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A도 B도 뭐가 똑같냐면 충격량이 똑같습니다.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충격량이 얘가 10N라면 얘도 10N로 똑같기만 하면 되는데 똑같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면 뭐를 길게 할 때? 시간을 길게 했더니 충격을 받는 힘이 작아진다. 덜 아프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그냥 맞으면 충돌하는 시간이 0.1초야.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 0.5초야. 그러면 5분의 1밖에 안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이 5분의 1로 줄어야 돼. 어차피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렇게 맞던 똑같이 0이거든. 나중에 0이거든. 변화량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걀을 떨어뜨릴 때 쿠션 위에다 떨어뜨리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야. 무슨 시간을 길게 해준다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충격력은 작아진다. 왜? 충격량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로 한번 봅시다. A가 F고 이쪽은 T인데 A는 어떻게 떨어진 거냐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짧아. 그래서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충격량. 그런데 B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요. 시간이 아주 길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충격량이 되는데 이 충격량과 이 충격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충격량이 똑같이 정해져 있다면 뭐를 길게 하는 것이 시간을 길게 하는 것이 충격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98페이지, 99페이지 얘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99페이지가 아주 중요하죠. 위에는 힘,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 그랬는데 이 민넓이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밑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그랬는데 거기는 정말 너무 중요하죠. 별표를 한 5개 정도 쳐서 여기를 다 알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 그랬는데 별건 없네. 읽어봅시다. 힘을 길게 하거나 시간을 길게 하거나 힘은 크게 해야겠죠. 그럼 변한다. 그래서 얘는 죽여야겠다. 얘에다 별표 치세요.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면 어차피 여기서 빵! 힘은 똑같지만 포신이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나갈 수 있겠죠. 야구공을 칠 때 어차피 충돌 시간이 똑같다면 큰 힘으로 쳐버렸는데 이건 뭐 어떡하냐. 대포의 포신만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격량이라고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건 이제 뭐랑 이제 관련이 있냐면 이쪽에서는 조그만 승용차가 오고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기차가 와요. 기차에 바퀴가 있나? 잘 모르겠네. 새마을로 KTX라고 합니다. 얘는 1톤입니다. 1톤. 얘는 얼마인지 사실 모르겠지만 100톤이라고 할까? 100톤. 둘이 달려와요. 꽝 부딪혔어. 우리 다 알지? 얘는 날라. 얘는 덜컹하고 가겠죠. 누가 더 큰 충격을 받았어? 우리가 딱 봐도 얘가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하지만 아니다. 왜냐면 차가 KTX가 차를 이건 작용 반작용이라서
이렇게 부딪히든 어떻게 부딪히든 서로 받은 힘의 크기는 같다.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왜지? 그러면 이때 써먹는 게 뭐야?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 주어와 목적어가 바뀐다고 했죠. 차가 KTX가 차를. 이건 서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다. 그래서 방향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얘를 플러스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받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땅 치면 얘가 충돌한 시간은 3초야. 얘가 충돌한 시간도 3초지. 시간도 같다. 그래서 서로 받은 힘의 크기도 같지만 충돌 시간도 동일합니다. 뭐야 이거? F도 똑같고 T도 똑같으니 충격량 I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충격량 I가 동일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격량 I가 동일하다. 근데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여기까지 가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건데, 승용차나 KTX나 충격량을 똑같이 받는다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아세요.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도 똑같은 건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m v-v0였죠. 근데 얘가 100배야. 그러면 속도의 변화가 얘가 100배면 얘는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덜컥, 얘는 빵 하고 날아가는. 그래서 위험하고.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 이따 또 하기로 하고. 자, 다시 한번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공식 꼭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공식까지 알아야 됩니다. INFT는 MV-V0다. 자, FT 그래프에서 밀면적은 충격량을 의미한다. 달걀 두 개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다면 어차피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다. 즉 충격량이 똑같은데, 오른쪽은 쿠션을 써서 시간을 길게 하니까 힘이 줄었다. 충격력을 줄이고 싶으면 충돌 시간을 늘리면 되는구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A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B에 대한 얘기. 아시겠죠? B에 대한 얘기. 충돌 시간이 길어지니 충격력이 작아져서 깨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체가 서로 충돌을 할 때 서로 받은 충격량은 같을 수밖에 없다. 왜냐? 이렇게 충돌하든 이렇게 충돌을 하든 두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고 방향만 반대다. 작용 반작용이 옳다. 충돌 시간도 동일하고 썼죠. 충돌 시간도 동일할 수밖에 없으니 얘가 동일한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누가 박살이 났을까? 누가 튕겨져 나갔을까? 이건 질량이 작은 애다. 왜? I는 똑같다. 충격량 I는 똑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 m v-v0, 질량이 100배 크면 속도의 변화가 100분의 1밖에 안 돼. 질량이 1000배 크면 1000분의 1밖에 안 돼. 속도 변화가 없다는 건 별 피해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100배, 1000배의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기차랑 승용차랑 부딪히면 기차에 있는 사람들로 안 다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것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